파워27 비즈니스 그룹은 2023년 10월부터 전기차 15대로 만달레이 삐누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입된 중국산 EV 차량 BYD E2를 사용하여 운영이 되며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 요금은 고정 정가제로 운영이 되며 삐누린 만달레이 편도 요금은 인당 10,000cat, 삐누린 만달레이 공항 55,000cat, 만달레이 공항 25,000cat 책정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리나웅 부총재는 최근 교전 발생한 지역에서 일부 은행 지점들이 공격을 받아 예금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예금이 손실되는 일은 없도록 보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잠재적인 위험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예금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지점 간 연결 서비스인 코어뱅킹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 지급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은행에 예금한 경우 특정 번호가 부여되어 기록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 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별계좌는 전액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현금 보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 인출을 할 경우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인출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모바일 결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월렛 등을 사용되고 있으며 ATM을 통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역 카드 시스템 또는 CBM 넷 시스템을 통해 제한 없이 송금 및 타행 이체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교전 지역에서는 저항 세력에 의해 점령되고 국영은행의 예금액이 국민통합정부 임시중앙은행으로 귀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전 지역 예금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교전 지역에서 휴점한 일부 은행 직원들에게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와전이 되어 미얀마 전국 은행 직원들에게 2개월치 급여를 선지급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최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반중국 운동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중국의 외교 관계는 당나라와 퓨 왕조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미얀마 내정 간섭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좋은 이웃국가로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진출은 미얀마 고용 창출과 미얀마 세수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수입업체는 최근 반중국 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만 봐도 중국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얀마 내 투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얀마가 발전하게 되면 해외 취업을 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도 반중국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시위자 중 한 명은 이번 반중 시위가 중국 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미얀마 내정 간섭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지 중국 국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미얀마 민족주의자 관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며 중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하여 미얀마 평화 안보 법치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며 양국에 악영향을 주는 요구 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실향민을 대상으로 인도주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까레니오프는 꺼야주의 스타링크 인터넷 카페를 개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교전 발생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면서 꺼야주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카페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동식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간당 1000잣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프리버마 레인저스는 꺼야주 일대의 위성 네트워크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초기에는 실제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국영신문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법 67조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꺼야주 서부 데모소 타운십 교전으로 발생한 실향민들이 생계 해결을 위해 양귀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모소 타운십 실향민들은 국가비상 사태 이후 고향을 떠난 2년 넘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처음에는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생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양귀비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실향민들은 기부자들의 지원에 기대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계속되는 교전으로 인해 도로 폐쇄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최근 몇 주간 기부자가 늘긴 했으나 실향민이 더 많이 생기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아무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여 에이커당 4비스에서 6비스가량의 수확이 가능하고 가격도 비스당 80만 잣을 받을 수 있어 실향민 절반 이상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민통합정부는 사가행 지역 꼬린타운십에 있는 5개 민영은행에서 현금 약 440억 잣을 압류하여 국민통합정부에 귀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초 저항 세력들이 해당 타운십을 점령하면서 KBG은행 320억 잣, MAB 90억 잣, AYA은행 10억 잣, 글로벌 트레저 뱅크와 툰 커머셜 뱅크 2억 8천만 잣 이상을 압류하면서 총 금액 445억 1829만 7천 잣이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 임시중앙은행은 각 은행 지점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질 것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미얀마 유류 가격은 하루 만에 340자 상승한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는 유류 대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미얀마 유류 가격은 91론 리터당 2170잣, 95론 리터당 2300잣을 유지하다가 12월 1일 현재 91론 리터당 2510잣, 95론 리터당 2640잣, 디젤 2210잣, 프리미엄 디젤 2305잣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인상되어도 양곤 주요 주유소에는 주유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수출업체 대금의 50%를 고정환율 200잣으로 적용하고 유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유류 수입 대금의 40%를 지원해 주었으나 최근 이 정책을 중단하면서 수입업체들이 수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의에서는 12월 6일부터 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하던 유류 할당제가 중단되면 기업이 알아서 유류 수입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앞으로 유류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얀마 석유협회에서는 유류 대금 확보를 위해 수출 어닝을 달러당 3,300잣에 구매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5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미얀마 중앙은행은 그동안 끝까지 고집해오던 고정환율 정책을 철회하고 시장 환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발표한 공문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민영은행은 2023년 6월 말 중앙은행이 구축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전히 외화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외화 송금 시 일부 예외 적용은 되지만 여전히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은 받아야 하며 환전소 및 은행에서 송금이 아닌 단순 환전 시에는 여전히 달러당 2100잣의 공식 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추가 공문이 나와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인 묬마 내셔널 데모크래틱 얼라이언스 아미는 스페셜 1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은 16세 이상이 되면 의무복무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샨주 북부에서 시작된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스페셜 1지역에도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변인은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여성은 전투 지역에 배치하진 않고 행정 업무 또는 의료 업무를 보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페셜 1지역은 샨주 북부 꼬캉 특별자치구와 쿠트카이, 흐세니, 몽꼬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명령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강제 징집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군벌주의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MNDAA는 꼬캉 특별자치구에서 샨족과 탕족을 대상으로 주로 징집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군벌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업체 대금 입금 시 강제환전 정책을 총 대금의 35%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5일 고정환율 2100잣을 포기하고 시중환율 적용을 한다고 하였지만 수출업체에게는 큰 변화는 없게 되었습니다. 수출업체가 아시아 지역 수출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나머지 국가 수출인 경우 45일 이내 미얀마 법인 외환 계좌로 대금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전에는 50% 고정환율로 강제환전 적용을 하였으나 완화가 되면서 35%만 강제환전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통해 30일 이내 달러당 2,900잣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고정환율 정책 철회로 잠시 희망을 가졌으나 당분간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미얀마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타운십 관할 병원으로 이송 인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된 에이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INGO, 메디신즈 샌즈 프란트 예즈와 함께 한 프로그램이었으나 당뇨병, 고혈압, 모자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치료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 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ART 제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탄인딸이 다웨이 타운십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미 2022년 12월부터 신규 에이즈 환자를 받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